판세 궁금하시죠? 지역별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여러분들 궁금하신 판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세 관련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혹은 뭐 권역별로 어떤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네, 안성은 뭐 안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안성이 민주당에게는 험지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조기에 그 판이 이제 굳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네, 동작을 될까요? 제가 어떤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진 않고요. 여러분 정치는요 감으로 직관으로 때려 맞히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3%포인트 격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맞았죠. 저는 동작을 민주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격차는 거의 딱 붙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류삼영 후보가 최근에 2번 이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쫓아왔고 골든 크로스 되는 중이란 말이죠. 그 앞으로의 7일 동안의 추이를 보자면 분명히 류삼영 후보가 제법 격차 있게 이길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홍영표 지역구는 뭐 본인은 많이 좁혀져서 역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세로 나온 조사 결과를 기억해달라. 여론조사가 뭐 틀린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세균. 서울 종로에서 2016년에 출마를 했던 정세균 후보가 그랬어요. 그때도 저기 오세훈 후보하고 거의 두 자릿수 격차로 지는 걸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내가 반드시 이겨서 이 여론조사가 틀렸음을 입증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 이겼어요. 근데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같습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조사도 잘 안 했지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서초을이에요. 서초을. 모르죠. 지금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서초을까지 이기면은 거의 뭐 국민의힘은 50석 간신히 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권심판론이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많이 붙긴 하겠죠. 그러나 실선거구에서 이긴다? 제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닿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수영구. 지금 단일화 안 되면은 수영구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유동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이가 밀었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연욱 후보가 많이 쫓아왔는데 장해찬 지지율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장해찬의 힘은 대통령의 지지예요. 윤석열이가 장해찬 지지합니다. 예, 장해찬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해찬이 밀릴 것 그러면 윤석열은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장해찬에게 도움을 주는 액션을 아마 취할 것 같고 부산에선 그거 먹히지. 그래서 장해찬과 정연욱이 여권표를 갈라먹고 그렇게 해서 유동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화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또 있으신가? 여주 양평. 많이 붙었어요. 여주 양평. 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길 가능성. 최재관 후보의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선교 후보 쪽이 좀 많이 방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딱 붙었잖아요.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또 올라왔네요. 부승찬 후보가 경기도 용인병인데 제가 사는 동네예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거의 붙었어요. 결과를 보면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승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상대 후보가 사실 매력은 좀 떨어져요. 예,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부승찬 굉장히 환한 이미지가 있어요. 100m 앞에서 보면은 환한 그런 이미지를 안고 다가오는데 전 결과적으로 부승찬이 이길 거라고 보지만은 이게 지금 이번 주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시영 대표 같은 분이 박시영 대표도 용인 수지사라요. 여기 마이크 잡고 부승찬을 응원하는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김용민도 하면 좋겠는데 김용민이가 나오면 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야죠.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만 야부리를 터는 걸로 제 역할을
다 아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디 또 궁금해 하시나? 정현욱은 31%여서 단일화 안 될 겁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단일화는 한쪽이 많이 앞서고 한쪽이 많이 뒤처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비슷해.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은 장해찬, 30%대 초반은 정현욱.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일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됩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들이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장해찬 배후에 윤석열이 있고, 그리고 정윤욱 배후에 한동훈이 있잖아요. 어떻게 못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 일산병. 네, 그런 병을 궁금해 하시네요. 경기도 고양 일산병이 되겠지요. 여기 보니까 일산병과 관련해서 고양병이죠. 고양병일 겁니다. 고양병. 네, 고양병. 민주당 이기헌 후보가 될 겁니다. 이기헌 후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겨요.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길 거예요. 게다가 또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 JTBC 앵커 출신 그 사람이 그 공약을 냈는데 일산하고 서울을 합쳐서 서울시청을 일산 그 지역구로 이전하게 하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이제 뭐 많이 아프신 분 같죠? 네, 안 됩니다. 안 돼. 김종혁은 안 돼요.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하남 김용만, 네, 김무 선생, 예, 자손이죠. 됩니다. 돼요. 이재성 힘들다고 봄. 부산에 바람이 일면요. 이거 감당 못 합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토론회 보니까, 토론회만 봐도 이재성을 찍을 수밖에 없더만. 네. 사람들이 이재성 매력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조경태, 5선 했어요, 5선. 67년생인데 5선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경태가 국회의장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여하간 참 지역구 관리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 조경태 지역구도 사하을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죠. 네, 그런 수요가 압도할 거라고 봅니다. 전에 그 지역구 출마했던 오창석 평론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지역 현안은 다 해결됐다. 그 때문에 조경태가 할 역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양적인 기대보다는 질적인 기대가 유권자들의 필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광주 서구갑 송영길 후보, 네,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소나무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치를 얘기하면 또 위험해집니다. 이 여론조사 어떤 건지를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비공표 자료에서 소나무당을 넣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가지려면 3%를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못 넘습니다. 많이 못 넘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인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소나무당이 큰 바람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주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큰 바람을 일어서 민주당을 굳이 안 찍어도 되지 않겠니? 그래도 선명권의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찍어주자. 이래서 3%를 넘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호 1번 정도만 당선되고 말 것이다. 지역구는 불가능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열심히 유세를 다니더라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워낙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파고들 틈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잘 싸울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입증이 된 적은 없죠.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비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열정은 있을지언정 정치력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이용당하기 좋아요. 그게 참 염려가 됩니다. 전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인 어떤 의석 확보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까지 감안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짓기로 했어요. 배현진 같은 경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거기가 송파을이지요. 송파을일 겁니다. 예,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송기호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송파을 비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기 넘어갈 수 있겠다. 원래는 압도적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했다가 지금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하면서 당내에서 비상등이 켜진 지역구입니다. 네,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예, 송파, 울산 울주.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울산 울주에서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남 김해도 박빙 우세 맞나요? 네, 어디든 뭐 사실 박빙이라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대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시죠? 송파을 얘기했죠. 광명, 네, 광명은 뭐 걱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읍 지역구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죠. 시티 오브 킴 지역구에서 살짝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바람이 일고 있어요. 낙동강 벨트로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지금 저쪽도 무섭게 또 결집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눈에 띄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소리 듣는 건 최악이에요. 예,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씩 모든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습을 비춰야 합니다. 뭐 거기서 악수를 하지 않더라도 아 후보가 우리 동네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A 후보는 자주 보이는데 B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북을 한민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민수 후보 결정되기 전에는 이미 판이 강북을은 민주당 표로 기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 좀 위험한 곳이 어디냐 한번 좀 따져볼까요? 예, 일단은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가 되겠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이 어디냐? 강남을은 지금 딱 붙었어요. 지금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도시니까 크게 불 수가 있거든요. 예. 부유층들도 요즘 윤석열 존나게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강남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송파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남인순 후보의 송파병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파을 배현진 지역구 거기 송기호 후보가 나섰습니다. 송기호 후보의 인물 됨됨이 또 능력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한번 송기호가 국회의원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좋은 정치로 우리 국민에게 보답할 겁니다. 송파병과 송파을 기대가 되고요. 강남을은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강남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남갑은 뭐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강남갑은 지난번에 태영호를 당선시킨 곳입니다. 저는 태영호가 당선이 되는 정도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기대와 또 어떤 그래도 뭔가 통할 거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좀 많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구라 하겠습니다. 강동은 어떨까? 강동갑은 지금 진선미 후보가 정말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한테 많이 이제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당간당합니다만은 그래도 정권 심판론 또 게다가 지명도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을 같은 경우는 도리어 강동갑보다는 좀 안심이 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 짜임새 있게 의정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 지역구 관리를 믿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강동갑을 적잖게 또 기대를 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광진갑.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만한 곳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제 판단인데 이길 만한 곳은요. 강남, 갑, 을, 병, 서초, 갑, 을, 그리고 송파, 갑 정도. 송파, 갑, 서초, 갑, 을. 그렇죠? 강남, 갑, 을, 병 6개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볼까요? 인천은 중강화 옹진. 여기 한 지역구예요. 여기가 이제 영종공항이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동미추홀 을도 사실 좀 많이 염려가 되던 곳이었어요. 남영희 위원장 나오고 윤상현이가 있는 지역구. 근데 여기도 해볼 만하다. 남영희가 지역구 관리 잘했다. 낙선했지만 지난번에 100여 표 차로 졌어요. 이번에도 이기든 지든 아주 박빙으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인천은 14개 중에 중강화 옹진 이 한 군데.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지금 보니까 동두천, 연천, 양주, 을. 네, 이 지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갑은 정성호 의원 지역구라서 다선의 정성호 의원 지역구라서 아직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정성호 의원이 질 거라는 생각은 갖기 힘들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한 군데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천 가평도 지금 많이 쫓아왔고 포천 군수인 박윤국 전 군수가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좀 어려운 곳이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여주 양평도 봅시다. 여기도 많이 쫓아왔는데 그래도 농촌 지역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당갑? 근데 분당갑도 최근에 딱 붙었지만은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 4군데. 서울 6군데, 그리고 경기도 4군데, 인천 1군데. 그러면 11개? 그 수도권이 121개 지역군데 11개. 그러면은 110개? 민주당이 현재. 예. 고개 쳐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새벽 1시 반에 좀 고개 한번 쳐듭시다.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옆에 하얀 거 있죠? 한 번도 조사 안 한 데예요. 근데 여기는 도리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또 나왔다면 현역 의원이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그 주황색 그 국민의힘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는 지역구 표시가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121개 지역구 중에 11군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11개 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어떠냐? 8군데 중에서 3군데. 3군데는 원주, 갑, 원주을, 춘천, 갑. 이 3군데. 그러면 8개 중에 3개니까 여기서 또 국민의힘이 5개. 5개가 또 들어가겠죠. 충청도 보겠습니다. 청주가 8군데인데 청주시 4개하고 그 진천, 음성 거기 1군데 해서 8개 중에 5개가 충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고, 예.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요, 동구, 그러니까 저기 황운하 의원이 있었던 중구 빼놓고는, 근데 중구도 지금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여기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각별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대전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기록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예, 대전이, 예,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역구인데 7개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이 가져갈 지역구는 없어 보이고요. 자, 세종은 2군데인데 1군데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이 되고, 세종을은 민주당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충남 지역인데 여기가 말이죠. 지금 서산, 태안, 이게 1군데, 그리고 홍성예산 또 1군데, 그리고 지금 공주, 부여, 청양,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충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 충남이 12개인데 그중에 서산, 태안 1군데, 홍성예산 1군데, 그리고 공주, 부여, 청양 1군데, 요 한 3군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맞죠? 저 12개 중에서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국민의힘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지금 뭐 논산, 계룡, 금산, 황명선 후보, 그리고 보령, 서천, 나소열 후보. 여기는 이제 도시 아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촌이 있는 지역. 여기서는 지금 보령, 서천, 논산, 계룡, 금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요. 나머지 도시 천안, 갑, 을, 병, 그리고 아산, 갑, 을. 당진이 또 있군요. 당진.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충남 12군데 중에 한 4군데 정도, 예,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고요. 전북, 전남, 광주 28개인데 이건 뭐 다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그리고 경북하고 대구는 애초부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이 대구 경북이 총 몇 석이더라? 제가 숫자에 박지 못해가지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지역구가 이것까지 좀 봐야겠네요. 획정이 어떻게 됐는지. 예, 대구 경북 합해서 25개입니다. 대구 경북이 합해서 25개인데 25개는 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는 걸 그렇게 보고, 울산은 뭐 반드시 될 곳은 1군데, 만약에 그래도 좀 전망을 밝게 해서 기대를 모은다면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울산은 6개 중에 3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18개, 경남이 16개인데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당선될 만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거기서 수고하시는 우리 최태경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짜게 보수적으로 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만한 곳을 지금 꼽아보겠습니다. 기장. 현재 스코어 그래요. 지금 추세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당장 투표를 할 경우 어떻게 되냐. 기장, 그리고 금정, 그리고 해운대을, 그리고 부산진갑, 부산진을, 동래, 그리고 남구도 안타깝습니다. 저기 남구가 그 박재호 의원 지역구인데, 그리고 부산진 갑을 다 들어갔죠 아까. 그리고 강서, 사상, 서동, 중영도, 사흘까지 포함시킵시다.
예. 이렇게 되면은 12개. 그 부산 지역이 전체 18개 중에 12개. 예. 현재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한 5군데고, 그리고 진보당까지 포함하면은 6군데. 자, 경남은 또 어떨까요? 경남은 사실 민주당이 될 만한 곳부터 세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보자면은 지금 흐름이나 추세를 봤을 때 바로 경남에서 될 만한 곳. 네. 자, 양산갑, 양산을, 김해갑, 김해을, 그리고 창원성산, 창원진해, 그리고 거제, 경남 16개 중에서 7개. 제주 3군데는 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어떻게 되나? 저는 합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합쳐봤는데, 굳이 그러면 또 고개를 쳐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 된다는 겁니다. 충북했어요. 충북. 예, 여러분. 그 충북은 8개인데, 청주 4개하고, 진천, 증평, 음성 한 군데에서 8개 중에 5개. 예, 맞습니다. 예. 대충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인가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용민처럼 하면은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봤는데 지역구와 비례 합쳐서 국민의힘이 100석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보수적이시다. 예, 너무 보수적이셔. 부산이 8개에서 9개라고요? 아이고야,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차 얘기했잖아요. 저의 바람. 어떤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의 바람. 희망. 국민의힘 세력이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세력이 100석 미만으로 묶였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재보궐선거를 해도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대략 90석 미만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바람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런 희망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그놈들은 보나마나 총선에서 참패하면은 또 선거법 위반 이 건으로 또 야당 후보들 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또 몇 석은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몇 석이나 늘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 그들이 90석 미만이 됐으면 좋겠다. 80석 미만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예측하기는 좀 무리지요. 예, 또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서 망하겠어요? 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쓸 텐데.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또 판세 물어보세요. 제가 이 전국 판세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 된 곳은요, 현재 지역계 통해서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을 됩니다. 용인 다 돼요. 4군데. 용인갑은 이상식, 용인을은 손명수, 용인병은 부승찬, 용인정은 이연주. 모두 아주 멀찌감치 지금 간격을 벌리고 앞서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다만 부승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넉넉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명 후보,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몇 달 전부터 나경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경원 후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류사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민이가 한 얘기가 썩 틀리지 않아요. 저도 뭔가 좀 이 정치를 보는 눈이 생긴 건지. 예, 이천시도 지금 흐름은 좋아요. 예, 이천시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천도 승산이 있다고 봐요. 예, 이천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도가 60석인데 잘하면은 55석까지 가능하다. 네, 이런 예측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네, 판세가 일주일 사이에 또 달라질 수 있고, 제가 여론조사 공표는 안 되지만은 계속 꾸준히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판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결과를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비례의석 가능할까요? 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이 노력해야 할 겁니다. 네, 영등포갑 김영주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유성을 이상민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왜 공천을 못 받았겠어요? 위험하니까 공천을 안 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반발해서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갔는데 뿌리도 없고 또 자기 기반도 없는데 국회의원 배지 하나 믿고
그 당으로 갔는데 너무 기억한 어떤 태도 변화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이상민은 옛날에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열린우리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그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의 그 적대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갈아탔단 말이죠. 이거는 명분도 없는 거고 자기 정치 인생을 부정하는 행보인데 그거 되겠어요? 어차피 저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당을 흔들었던 게 이상민이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부산 수영구 단일화 안 되면은 여기는 민주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운수 후보 울산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잘 되길 빕니다. 그분의 에너지 있대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울산은 우선 울산 동구 한 군데 여기는 좀 멀찌감치 앞서가더라고 민주당 후보가 여기하고 북구에 지금 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됐잖아요. 윤종호 전 의원 이분하고 전은수 후보 해서 세 사람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석 중에 3석 울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얼마만큼 또 맹위를 떨치는지 이거 보면 됩니다. 서산이요. 예. 서산은 서산태안. 그래요. 그 조한기 후보가 나왔는데 지금 많이 붙긴 했습니다. 오차범위 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한기 후보는 뭐든 올라가는 등폭이 없네. 등폭이 없어. 그래서 40%대 초반에서 멈출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현재 흐름이 그래요. 예.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해찬 사퇴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이가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할 텐데 하여튼 장해찬은 윤석열이의 허락을 받고 행보를 취할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명령하지 않는 이상은 장해찬은 완주할 겁니다. 충북 괴산 어렵습니다. 여기는 수고하시는 분이 계신데 농촌 지역은 큰 기대를 걸면은 너무 실망이 클 것 같아요. 해운대 갑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주진우 보니까 말이 어버버하고요. 그 상대 후보가 아주 정말 홍순원 후보가 집요하게 제일 먼저 큰절 올리는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래요.